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학교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휴일인 어제 하루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7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가벼운 손수레가 등장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로 무단횡단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전남에서만 470여 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양이 레드향을 비롯한 아열대 과일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그제 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집과 광산구의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전수검사가 실시된 데 이어 어제도 초등학교 두 곳에서 학생과 교사 2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남구의 한 요양병원은 관련 확진자가 3명으로 늘면서 동일 집단 격리 조치도 했습니다. 휴일인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44명, 전남에서는 26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무거운 짐이 힘겨워 보일 때가 많은데요. 가벼운 손수레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 광주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손수레 옆면에는 광고판도 붙어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광고 수익료도 되돌아가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손수레를 끌고 좁은 골목을 돌고 돕니다. 잠시 멈춰서서 폐지를 줍고 담고 옮기기를 반복합니다. 폐지값이 킬로그램당 140원으로 올라 수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을 벌어들이긴 더 어려워졌지만 예전의 수고로움은 덜게 됐습니다. 민관협력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무상으로 빌린 경량 손수레 덕분입니다. 일반적인 손수레는 약 60kg 정도 나가는데 이 경량 손수레는 40kg 정도로 훨씬 가볍습니다. 약 절반은 가볍다고 봐야죠. 무게가 원원이 낮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부담이 안 가고. 손수레 옆면엔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기업에선 광고를 주고 어르신들에겐 광고료의 약 60%에 해당하는 7만 원이 다달이 돌아갑니다. 폐지를 팔아 돈을 모으고 소정의 광고료는 덤이 됩니다. 광고 수익금도 나오고 그런다고 저놈을 해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는 그냥 뭐 쉬운 말로 그냥 복덩어리가 들어온 거죠, 그냥. 이 사업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도우려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크기와 무게를 줄인 손수레를 만들고 광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구상한 겁니다. 공업사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리어카 만드는 곳들에 대해 조언도 좀 받고 고물상 같은 데 서 있다가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면 혹시 리어카 끌다 불편하신 점은 없냐 이런 걸 좀 수기로 하나씩 물어보면서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 곳곳에 있는 약 400명의 어르신들이 이 가벼운 손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에서도 반응이 좋아 사업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은 계속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 어르신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고 쌈짓돈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난해 광주시의 기금 집행률이 광역단체 평균에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기금 집행률은 58.2%로 전국 평균 집행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특정 목적에서만 쓰도록 돼 있는 돈으로 중소기업 발전과 식품진흥, 남북협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집행률이 낮아진 것은 코로나 여파로 행사 축소나 융자성 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전남 본부가 2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업황 전망 지수는 83을 기록해 전달 대비 16%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업황 전망 지수는 넉 달 만에 80포인트 선으로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주된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을 꼽은 업체가 많았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날씨는 아주 춥겠습니다. 전남 곡성과 구례 또 여수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오늘 광주의 기온 영하 7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나아집니다. 주말 동안에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영상권으로 돌아서겠고요. 내일이면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추위 속 눈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서해안에 1에서 3cm,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으로 많은 눈이 예보된 상황은 아닌데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무단횡단은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전남에서는 최근 보행자 사망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현장 돌아봤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침 시각은 어떨까요?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목포의 한 시장 앞 도로. 왕복 6차선 도로 앞에 선 두 사람이 잠깐 두리번거리더니 도로를 건너갑니다. 바로 옆 횡단보도 신호등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보행자가 태연하게 지나갑니다. 차가 오든 안 오든 그런 거 생각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속도는 저기서부터 받아가지고 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대낮이 되어도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목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사람들은 도로를 가로지르다 한가운데 조성된 화단을 쉼터 삼아 멈춘 뒤 여유롭게 차도를 건넙니다. 힘든게 그래. 나도 힘들어. 횡단보도가 너무 멀어. 나 저기서 와갖고. 하루 해가 짧은 겨울철 출퇴근 시각, 어두워져서 시야 확보도 어렵고 통행량도 많아서 위험은 더 커집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만 전남에서 발생한 보행 사망 사고는 30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무단횡단이었습니다. 운전자가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위주로 과속과 신호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470여 건. 이 가운데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은 무려 70%. 안전불감증 속 무단횡단은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의 약보합세 속에서도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의 상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5%가 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2% 상승해 5대 광역시 평균 상승폭을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각각 0.07%와 0.06%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이달 말까지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월부터 시민 125만 3천여 명에게 지급된 3,133억 원 가운데 3% 정도인 100억 원 정도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돈은 환수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일상생활 주변 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주 동안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 폭력행위,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 직장이나 대학, 병원 내 폭력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하는 형사처벌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남해안 지역의 과수 재배 지도가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재배되던 레드향이나 한라봉 등이 그 아열대 작물들이 광양 지역에서 재배되고 또 적지로 부상하면서 작물 종류가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봉강면의 한 비닐하우스. 황금빛깔의 아열대 과수 레드향이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연중 15.7도의 온화한 날씨와 풍부한 일조량 속에 작황도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높은 당도와 적절한 산도를 유지해 상품성도 좋습니다. 얼뚱하다고 봐요. 당도가 지금 13.9, 14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얼뚱한 당도거든요. 이제 제가 뭐 말해도 소비자분들이 이제 사서 드셔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야지. 광양 지역에서는 레드향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한라봉과 천혜향 등도 잇따라 출하됩니다. 레드향이 지금 이제 12월 중순경부터 수확을 시작을 했고요. 연달아서 이제 천혜향하고 한라봉이 1월 중순에서 2월 상순경까지 이렇게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작황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광양 지역에서는 기후변화 환경 속에서 아열대 과수 재배 품종이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6년 천혜향 한 가지 품종에 그쳤던 것이 현재 모두 7개 품종으로 확대됐고 전체 재배 면적도 3헥타르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경쟁력 있는 지역의 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양의 아열대 작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곱미터당 35만 원 선에 이르는 적잖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는 문제는 여전히 풀어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이 내년도 문화예술인 지원 예산이 24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4억 원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사업 공모 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오늘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사업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지원 사업 심의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자가 예비 심사위원을 직접 추첨하는 무작위 추첨 방식이 도입되고 개인은 최근 1년, 단체는 4년 연속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대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접수 기간은 4년제 일반 대학 188곳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문대학교 133곳은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대입 공통원서 작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는 한 번의 공통원서 작성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2016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주 북구가 자활 분야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광주 북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활 생산품 공동 판매장을 개설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과 복지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는 민선 7기 들어 여성 친화도시 조성 대상을 비롯해 6번의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요즘 신세대 입맛에 맞춘 맛집들도 많지만 그래도 할머니 손맛만한 게 없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손맛을 가진 어르신들이 태어나 처음 배운 한글로 수십 년간 간직해온 자신들만의 요리 비법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정세민 기자입니다. 양산시 양주동 찾아가는 한글학교. 60이 넘는 어르신 학생들의 한글 수업이 한창입니다. 저마다 갖가지 사연으로 배움에 때를 놓친 할머니, 할아버지들. 뒤늦게 배우는 한글 수업이 신기하고 소중해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수업에 열중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연필도 못 잡으셨다 그랬거든요. 덜덜 떨려서. 근데 지금은 뭐 글 잘 쓰시거든요. 그 내용도 자기 감정도 잘 하시고. 50명의 이 늦깎이 학생들은 최근 요리책의 공동 저자가 됐습니다. 한글 교실에서 배운 한글로 수십 년 세월 가슴속에 꽁꽁 묻어두었던 나만의 레시피, 요리 비법을 책으로 펼쳐낸 것입니다.
이게 책자로 나와질까라고 궁금해하시다가 실제로 책을 딱 받아보시고 사파까지 들어간 걸 보시면서 내가 이제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글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책의 저자가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혹은 친정엄마에게서 혹은 시어머니로부터 건네 듣거나 체험한 자신만의 요리 비법을 비뚤비뚤한 글씨로 한자 한자 적어 옮겼습니다. 교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겨진 글에서 사투리가 주는 친근함이 그대로 전달되고 다소 투박하게 표현된 계량법도 할머니의 푸근함을 전해주기에 충분합니다. 저만의 비법은 아주 센 불에다가 강하게 쫙 하는 소리와 함께 물기를 확 날리는 게 비법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요리법, 며느리도 모르는 자신만의 비법이 비로소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아니 며느리 지금 할 줄 모릅니다. 요새 며느리 그런 거 안 못합니다. 못하고 갈치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나도 갈치줄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수기를 쓰고 싶습니다. 저 인생에 살아놓은 거를 저 방송국 같은데 왜 그 라디오 같은데 나오는 데 안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각 메뉴마다 담긴 요리의 사연에 울고 웃는 사이 책장이 절로 넘어가고 레시피 하단에 표기된 비법 노트에는 수십 년 세월 살림의 지혜와 요령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50명의 요리 전문가이자 작가가 펼쳐낸 가슴으로 읽는 요리책. 자칫 세월 속에 묻힐 뻔한 사연 많은 할매 손맛이 늦깎이 학생들의 직접 전하는 한글로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독수리가 멀리 몽골에서 울산으로 날아와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농약 중독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조된 뒤 GPS 번호판을 달고 방사됐던 독수리 한 마리도 울산을 다시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최지호 기자입니다. 3m가 넘는 날개를 활짝 펼친 독수리떼가 고공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맹금류 중 덩치는 가장 크지만 사냥 능력이 없어 동물 사체를 먹습니다. 저 멀리 몽골 지역에서 생활하는 독수리를 울산에서 볼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첫 탐조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관광객들은 먹잇감을 직접 풀어놓고 독수리가 땅에 내려와 먹이를 먹는 모습을 신기하게 봅니다. 그 먹이를 전에 오는가 싶어 되게 반갑더라고. 자주 오고 좋아하니까 자꾸 찾아오고 싶어요. 특히 66번 꼬리표를 단 독수리가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66번 독수리는 올해 초 농약을 먹고 울산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구조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몽골로 돌아갔다가 9개월 만에 울산에 다시 온 겁니다. 당시 장착했던 GPS 덕분에 몽골에서 보름 만에 3,400km를 날아온 구체적인 동선까지 밝혀졌습니다. 구조요원들은 66번 독수리가 기특하다며 대박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예, 울산은 저는 그 까마귀가 많이 오는 줄 알았는데 다시 독수리가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온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기쁘고 저희들도 반갑게 맞아줘야 할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됩니다. 떼까마귀와 백로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 유명한 울산. 이제는 독수리의 생태를 엿볼 수 있는 탐조 행사가 울산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내년도 연구개발 분야 정부 예산에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R&D와 기반 구축 사업이 대거 반영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R&D 분야 국비 예산은 신규 사업 19건과 계속 사업 53건 등 총 72개 사업에 2,144억 원이며 이는 올해보다 468억 원, 28.9%가 늘어난 규모로 도비와 시군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조 5,630억 원에 이릅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R&D 분야 투자를 통해 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형 뉴딜을 완성하고
그 성과가 기업 유치, 지원,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계림 1동 남양철물 이재진 대표가 100만 원, 동성철물 상사 남혜숙 대표가 100만 원, 영광군 법성면 월산 1, 2 주민들이 34만 5천 원, 신장 1, 2 주민들이 21만 6천 원, 신장 1, 2 주민들이 17만 5천 원, 담양군 무정면 정성리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안평리 마을 주민들이 19만 원, 성도 1구 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동산 1구 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서흥 2구 마을 주민들이 6만 원, 오룡 2구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동강 2구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동산 2구 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동산 3구 마을 주민들이 24만 원, 담양군 담양읍 담양고등학교 3학년 19만 570원, 장성군 장성읍 충무 1동 주민들이 30만 원, 야은 1, 2 주민들이 14만 원, 안평 1, 2 주민들이 10만 원, 백계 1, 2 주민들이 10만 원, 매화 4동 주민들이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월요일인데요. 날은 정말 춥습니다. 전남 곡성과 구례 또 여수에는 한파주의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늘 낮부터 조금 나아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오늘부터는 한낮 기온 연상권으로 돌아서겠고요. 내일이면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추위 속 눈 소식도 예보됐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1에서 3cm,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1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많은 눈이 예보되진 않았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도 내려진 가운데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아침 추위가 심합니다. 장성과 담양, 화순에서는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낮 동안에는 비교적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 영하 9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 안팎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이면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팎, 한낮 기온은 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